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양정숙 당선인 부동산 논란으로 시끄럽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네. 그 양정숙 당선인이요. 지난 2016년 네. 20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 양 당선인이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재산은 네. 49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 네.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이 약 92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0대 출마 당시와 비교하면 네. 재산이 4년 사이에 43억 든 것인데요. 네. 세부적인 내역으로 보면 강남구 대치동에 21억 2,800만 원 상당, 네.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에 11억 4,400만 원 상당, 네. 송파구 잠실동에 6억 2,4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세 채와 네. 송파구 송파동의 건물 11억 9,200만 원 상당, 네. 경기 부천 원미구 신북동 건물 3억 4,200만 원 네. 상당의 두 채 등 해서 총 5채의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신고 가액이 약 이제 43억 원인데요. 네. 이 양 당선자는 이 중에 일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동생의 명의를 내세워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공천 신청 과정에서 네. 민주당이 출마자들에게 1주택 선언을 네. 요구한 점을 감안해서 6채 중에서 잠실과 서초동 아파트를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각각 20억 원 정도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히 부동산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재산이 늘어난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양 당선자는 네. 그 민주당과 시민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네.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두 당의 자체 조세를 통해서 동생 이름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와 건물을 샀던 정황이 네.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 양 당선인의 동생은 네. 시민당의 검증 조사 때에 네. 자신과 누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던 대치동의 또 다른 아파트, 네. 그 2016년에 매각을 했는데요. 네. 이 아파트와 송파동의 건물에 대해서 누나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양 당선인의 동생은 2016년에 판 대치동의 아파트와 관련해서 네. 누나에게서 매각 대금을 받은 게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네. 세금 누락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 당선인은 또 지난 2015년 네. 잠실 주공 5단지를 어머니에게서 단독으로 상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2018년에야 등기를 했는데요. 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에 매매가 됐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 양 당선인이 지난 2016년 총선과 네.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네. 이 아파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네. 총선 출마를 위해서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당선인 반응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양 당선인은 어제 오후 네.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이후에 네.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동생이 증여세를 낸 부분과 상속세를 낸 부분은 소명을 이미 했고 네. 세금 납부 내역도 다 소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위법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2005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네.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 시민당의 그 잦은 사태와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일단 보름 후면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의논해서 결정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더불어시민당이 제명 여부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네. 불법 재산 증식 의혹에 휘말린 양 당선자를 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그리고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 네. 당규 위반과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시민당 최고위는 허위자료 제출 의혹, 네.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형사고발과 함께 당선 무효소송을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제명하는 이제 초유의 조치가 벌어진 배경에는 네. 그 진경준 전 검사장의 변론과 네. 정수장학회 부회장직 수행을 놓고 양 씨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시민당은 그 허위 자료 제출과 거짓 해명이 검증 기망에 해당하고 네. 당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양 당선자의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비례 당선인은 당에서 제명을 당해도 의원직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례 당선인의 경우에는 네.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네. 제명이 되어도 당선인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데요. 네. 그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당선인이 네. 자진 사퇴하거나 탈당을 하면 후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자진 사퇴나 탈당이 없이 네. 제명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당선인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네.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인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당 네. 재윤경 수석 대변인은 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네.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의석 네. 한 석을 잃게 될 수 있는 시민당이 법적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인 가운데 그 양 당선인의 당선인 신분이 박탈된 경우에 네. 시민당의 비례승계 1순위인 18번 이경수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됩니다. 네. 뭐 당선 무효 소송을 낸다면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그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무효가 되는 네. 법적 근거로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네. 그리고 당선인의 선거범죄, 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당은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선거법 제250조 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돼서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 이번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실시했던 부산 중구청장도 재산 축소 신고로 당선 무효가 됐던 사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시민당에서는 네. 그 총선 전에 네. 이와 같은 이제 의혹들을 인지하고 양 당선인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지만 네. 그 당선인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라도 이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네. 본인이 져야 할 이제 사법적,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네. 지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민주당의 침묵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시민당으로 네. 이적한 양 당선인에 관련된 사전 검증을 네. 민주당에서 했는데 네. 그 양 당선인의 의혹을 4.15 총선 이틀 전에 인지하고도 공론화하지 않았고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비례대표 검증을 직접 했던 민주당이 네. 사실을 알면서도 총선 전에는 공론화시키지 않다가 네. 총선이 끝난 이후에 사과도 없이 제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권자 국민들의 후보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네. 그리고 알 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20대 이어서 21대 두 번 연속 비례대표 공천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민주당 안에서 또 누가 그렇게 미뤄졌는지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